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아 파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아 파절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증상이라든가 치료 방법까지 좀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충치라든가 치아 발치,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또 치아 미백이라든가 어린이 치아 관리 등 치과 관련해서 치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지금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힘든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 전에 벌써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라미네이트 있잖아요. 네. 아니 제로나이트라고 해서 왜 치아를 하얗게 이렇게 위에 덮는 시술을 제가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혹시 지금 치아 파절이 제가 선천적으로 부모님이 좀 이가 잘 깨지는 그런 치아여서 네. 제가 이걸 고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시술에 대한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기존의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최소로 삭제한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보철물 개념 중에서 가장 적은 삭제량을 말했었는데 요즘에 네. 보철물의 재질이 또 좋아지다 보니까 치아 삭제를 거의 안 하고 붙인다. 그래서 제로나이트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고 미니시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기존의 본인의 치아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제일 장점일 수가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교합 상태가 그러니까 윗니, 아랫니, 앞니 부분에 맞물리는 상태가 만약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상 교합이 아니라 조금 강하게 물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물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하시면. 네네. 그러면은 추후에 충치가 생긴다던가 네네. 아니면은 제로나이트로 치아를 덮고 있는데 네. 충치가 생겨서 치아에 이상이 생기면 이 제로나이트를 전체적 다 제거를 하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재입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부분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다 제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고 충치가 아니더라도 그 제로나이트를 붙인 그 주변부로 착색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많이 드신다거나 녹차 같은 거, 그러니까 착색 음료를 많이 드시고 또는 양치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착색이 잘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보기 싫으면 살짝 갈아서 없앨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 떼내고 다시 붙여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40대 후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서 제가 50대나 60대 초반일 때 만약에 이거를 제로나이트라는 거를 다 제거를 하고 제가 치아에 있는 거를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치아에 대한 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틀니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죠. 그 치아의 상태가 그대로 있다거나 조금 썩었다면 그 정도의 수복을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안에가 많이 썩어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면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치과 치료는 단계적으로 최소한의 진료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제로나이트라는 걸 하신다고 하면 이게 보통 저희가 치과 의사들 라미네이트의 수명을 오래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얇게 붙이는 거다 보니까 5년 이내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치아 파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네. 파절? 네. 치과 질환 뭐 많이 들어봤는데 치아 파절은 좀 생소한데요. 그렇죠.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그 뭐 세상의 모든 단단한 물질은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네.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특히 날이 더워지면 얼음물 같은 거, 또 요즘 젊은 분들 얼주가라고 하죠.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많이 마시게 되시는데 특히 얼음을 깨서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입안에서 녹여 드시면 좋겠는데 얼음을 와그작 깨물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삼겹살에 있는 오돌뼈 같은 거, 마른 오징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런 걸 드시다가 결국에는 치아에 피로가 누적이 돼서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치아가 깨져서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아주 경미하게 깨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심하게 깨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오늘 경우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치아가 파절되는 원인은 크게 이제 노화에 의한 파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오래 쓰다 보니까 우리가 건물이 노후돼서 금이 가고 하듯이 자동차 지나가는 도로에 금이 가듯이 그렇게 노화가 돼서 치아 파절이 올 수가 있고 또는 외부의 폭행이죠. 또는 뭐 운동을 하다가 다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상성으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치아가 깨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갈이나 이를 꽉 물고 있는 습관들 네. 또는 평상시에 단단한 걸 먹는 걸 좋아하는 식사 습관들 때문에 습관성으로 파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딱딱한 음식 먹다가 치아 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그 사랑니 상담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네네. 그 사랑니가 4개가 다 났는데, 네. 그 아래는 좀 삐뚤게 자라서 뽑았거든요. 네. 근데 위에는 그 좀 바르게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아랫니빨 뽑을 때. 네. 근데 위에가 2개가 다 올바르게 나긴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위에 나도 뽑으라고 하시고 또 올바르게 났는데 왜 뽑냐고 하시고 이런 의견이 갈려서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아래는 양쪽 다 뽑으신 거고요. 네, 그거는 기울게 나서 음식물이 자꾸 끼더라고요. 네. 네. 그 위에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났어도 예를 네. 들어서 아랫니랑 부딪히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 네. 그죠? 그러니까 밑에 사랑니를 뽑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래 치아랑 부딪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내려오다 보면 앞에 이랑 높이가 안 맞아서 그 사이로 음식이 많이 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치아를 오히려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뽑는 네. 걸 권장드리고 만약에 내려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사랑니 자체가 워낙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양치가 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양치가 잘 안 되면 그 사랑니 주변에서 많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고 결국 네. 구강의 위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뽑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뽑는 게 네. 바로 나와 있으면 누워있는 사랑니보다도 훨씬 쉽고 뽑고 네. 나서 통증도 크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뽑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저 혹시 아래 사랑니는 내복이어서 네. 그 하나씩밖에 못 네. 뽑는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올바르게 났으면은 네네. 그 한 번에 같이 뽑을 수 있을까요? 네, 혹시? 그 뽑으시는 환자분만 괜찮다고 하시면 양쪽을 한꺼번에 뽑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알려드립니다. 이용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니가 나면 4개가 다 납니까? 아니, 그 사람마다 다르죠. 4개 다 날 수도 있고요. 네. 3개, 2개, 1개.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럼 사랑니는 다 뽑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 올바르게 잘 나와서 씹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양치가 잘 된다면 굳이 안 뽑아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사랑니가 있는데 올바르게 나지 않아서 음식이 낀다거나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썩었다거나 이러면 뽑는 게 나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치아 파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치아 파절, 간혹 뭐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아니면은 뭐 삼겹살 오돌뼈 또 자다가 뭐 습관, 뭐 이를 물거나 이갈을 하거나 이런 경우 좀 파절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균열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납니까? 일단 치아 균열은 네. 저희가 이제 파절이 여러 가지 종류를 봤을 때 가장 손상 범위가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는 바깥쪽부터 범낭질, 그다음에 상아질, 그다음에 신경이 있는 치소층을 나뉘게 되는데 이 바깥층의 범낭질에만 국한된 균열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하지만 통증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살짝 깨져나갔거나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좀 날카로운 경우에는 살짝 다듬어 주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균열이 만약에 상아질까지 진행이 되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신경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아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아질까지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그 균열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주고 필요하면 그 부분만 떼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통증이 남아있거나 하면은 크라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뭐 금리, 요즘에 치아세구라는 뭐 올세라믹 이런 것들로 이렇게 덮어 씌워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그 균열이 더 깊이 침투해서 신경층까지 갔다고 하면 신경치료까지 들어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또 조금씩 깨져서 나가게 되면 다른 증상들은 없습니까? 뭐 이가 뭐 실이 되거나 아니면 아프다거나. 네. 그러니까 상아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깊이 네, 맞아요. 패이거나 아니면은 좀 금이 가거나 떼어져 나갔을 때 이제 이런 통증 같은 게 좀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겉에만 살짝 금이 간 경우에는 아프지 않고 상아질층까지 가면 이제 그것 때문에 씹을 때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보통 씹으면 그 금이 간 부분이 살짝씩 벌어지면서 찌릿찌릿한 전기 통하는 느낌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치아가 좀 찌릿찌릿하다 그러면 이건 좀 금이 간 게 아닐까 의심해 보시고 빨리 치과를 가보시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 찬 거 마실 때나 뜨거운 거 먹을 때나 많이 이제 아파질 수가 있고 더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치아가 엄청 아프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용옥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치아 파절, 그러니까 치아에 금이 가거나 또 딱딱한 거 먹다가 치아가 깨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충치라든가 치아 발치, 임플란트, 또 라미네이트, 뭐 틀니, 스케일링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치아 균열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에는 보통 늦은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괜찮다가 안 괜찮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방심해서 그냥 더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치를 오래 하다 보면 그 균열된 틈으로 세균이 침투를 하게 되고 그 세균에 의해서 안에 있는 치수 조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 조직이 감염이 돼서 네. 치수염이라고 하는 신경치료가 필요한 지금 상황에까지 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균열이 계속 진행이 돼서 뿌리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발치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발치까지요? 네. 이 뿌리까지 또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생각보다 상당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뭐 시린 증상, 뭐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네. 그리고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치아에 큰 이상이 없으니까 뭐 그냥 참지 뭐 네, 괜히 네. 이러다 괜찮겠지 하고 치료를 늦추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치료를 빨리 해야 된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치아 균열의 치료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치아 균열이 진단이 되면 네. 치아를 크라운으로 씌워주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 금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사방에서 크라운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덮어 씌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덮어 씌웠는데도 치아 자체에 자발통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그러면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신경치료를 했지만 만약에 뿌리 쪽에도 균열이 가 있으면 발치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크라운으로 씌워준다고요? 네네. 이 굉장히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네.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가 보죠? 크라운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를 치아를 다 깎아서 네. 우리 금리 씌우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을 씌운다고요? 네네. 금리나 치아색으로. 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과 치료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아는 괜찮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그냥 관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아에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이렇게 씌우는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균열이 치아 뿌리 쪽으로 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뿌리가 이제 약간 손상을 받았지만 미미한 경우에는 신경치료하고 역시나 크라운으로 덮어 씌울 수 있지만 심하게 금이 간 경우에는 뽑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서 미미한 경우에 크라운으로 덮어 씌웠다고 해도 이 금이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은 괜찮더라도 몇 년 뒤에는 뽑아야 되는 경우로 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뽑아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미리 금이 안 가게 예방을 잘 해주는 게 사실은 좀 좋죠. 그러면은 균열이 생긴 그 상황하고 이렇게 치근까지 네. 치아 뿌리 쪽까지 이제 진행된 경우하고 통증이라든가 증상들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치아의 바깥 부분에서의 균열은 증상 자체가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상아질까지 침투한 경우에는 씹을 때만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극을 하면. 네. 근데 신경까지 만약에 금이 진행이 되었다 이러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찬 거 뜨거운 거 먹을 때 많이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치아 파절하고 치관 파절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치관 이건 이제 범위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균열, 그러니까 금이 갔지만 실질적으로 치아가 떨어져 나가지는 않은 건데 이제 파절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치관 파절, 그러니까 치아 머리 부분에 파절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머리와 뿌리를 붙잡고 떨어지는 치관 치근 파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뿌리만 부러지는 치근 파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치아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치관 파절이나 치관 치근 파절, 치근 파절 다 보통은 이제 외상성,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거나 아니면 딱딱한 걸 먹었거나 이래서 부러진 경우가 많은데 머리만 부러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보철 수복을 하거나 또는 신경치료하고 보철 수복만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치근 파절로 넘어오면 발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치근 파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좀 들어주시면 좋은 게 치근 파절, 그러니까 치아 뿌리가 파절되는 경우에 만약에 뿌리 끝에서 아주 한 1, 2mm 또는 중간 부위 정도까지 해서 깨졌다면 살릴 수도 있어요. 치아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부목되듯이 고정을 하고 신경치료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붙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뿌리가 어디서 다쳐서 흔들리거나 그러면 빨리 치과 가서 치아가 부러진 건 아닌지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6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29살 남자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어금니가 약간 깨졌는데 뭐 특별히 뭐 아프거나 이상 증상은 없는데 이런 경우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증상이 없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범낭질, 그러니까 겉부분만 살짝 깨져서 괜찮으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상아질까지 깨졌는데도 괜찮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치과 가셔서 지금 상황을 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상아질이 노출된 채 오래 계시면 충치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거기로 세균 감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수 있고 만약 날카롭다면 좀 다듬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이상이 없다 손 치더라도 네. 29살 앞으로 치아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리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 네. 다듬어 주시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관하고 치근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치관은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얘기하는 네, 거고요. 네. 치근은 치아 뿌리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깨졌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예후가 좋다 나쁘다를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뿌리 부분을 많이 물고 깨질수록 뽑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뿌리만 부러졌을 경우에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치아 뿌리 끝 부분이나 뿌리 중앙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치아의 그 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치경부 근처의 치아 뿌리 파절시보다는 예후가 좋다. 네. 그래서 고정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치근 파절 또 치관 파절 다 이제 상태가 심할 경우에 발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이런 질환으로 어떤 나이대 환자는 어떤 좀 환자가 많습니까? 보통 많이 씹어서 깨지시는 분들은 40, 50대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오래 쓰셨고 충분히. 네. 그리고 남자분들이 좀 안주를 많이 드시는지 또는 얼음을 많이 씹어 드시는지 또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지 치아를 많이 갈거나 꽉 무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상성,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다치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친구랑 싸워서 다치거나 이런 경우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10대 청소년들, 특히 남학생들 운동하거나 또는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깨지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유치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넘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5019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아버지 연세가 76세인데 오징어를 좋아하셔서 오징어를 한 번 드시면 한 마리 이상을 꼭 씹어 드시는데 치아에 괜찮을까요? 네. 그 오징어 드시는 것 자체를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치아에는 안 좋으니까. 저도 예전에는 오징어 참 좋아해서 한 마리 씹었는데 이제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르신들 중에도 치아가 젊은 사람처럼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튼튼하신가 봐요. 이렇게 오징어를 드시는 튼튼해서 오징어 드시는 거는 다행이죠. 대신에 이제 항상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잘 드셨어도 이게 70년 이상 쓴 치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깨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해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드리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치아 파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치아 파절이 생겼을 때 네.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씹을 때 시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치과에 내원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진료받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폭행이나 사고 같은 갑작스런 이제 외상으로부터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 사고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네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힘들겠지만 외상이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운동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피스 같은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제작을 해서 네. 물고 운동을 하는 걸 권장하고 실제로 프로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우스피스 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운동하다 꽉 물 수도 있고 네. 또는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요. 그리고 음식 섭취 시에 과도한 힘이 치아에 전달되지 않도록 일단은 양쪽으로 골고루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한쪽으로만 식사하시다 보면 그 씹는 쪽 치아에 많은 힘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골고루 씹는 걸 권장드리고 대신에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고 너무 오래 씹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평상시에는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자는 동안에 이갈이가 있거나 또는 이를 꽉 무는 거는 우리의 의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밤에 잘 때는 이갈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이갈이 장치가 있습니까? 예방 장치 할 수 있는 네, 게? 그러니까 단단한 마우스피스 같은 걸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치아랑 치아가 부딪히면 많이 마모가 될 수 있지만 장치를 끼고 주무시면 치아랑 장치가 부딪히잖아요. 네. 이때는 장치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턱 관절 주변으로는 씹는 근육이 있는데 교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머리 옆에 측두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씹을 때 강한 힘을 쓰는 근육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강할 수도 있고 많이 씹어서 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힘을 좀 빼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보톡스 같은 걸 맞아서 근육의 힘을 좀 빼주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밤에 내가 의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평상시에 낮 동안에는 의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또는 TV를 보거나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또 휴대폰을 하거나 집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집중할 때 또는 가끔씩 환기를 시켜주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하는 소리를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윗니 아랫니가 붙어 있다. 이러면 이런 분들은 근육 자체가 많이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윗니 아랫니를 띄울 수 있게 띄워놓는 게 중요하다. 그때 과도하게 입을 또 벌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음을 하시는데 혀는 입천장에 붙이고 그다음에 윗니 아랫니는 살짝 띄우고 입술은 가볍게 다물고 입술에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편한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자꾸 소리 내면 옆에서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으니까 소리는 내지 마시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국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용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모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